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산은 37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대구는 36.2, 경북은 30도에서 37도의 분포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어제보다 범위도 작고 강도도 약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 대구는 37도, 경북 34도에서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구에 올 들어 8번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가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 대구시는 오늘 오후 1시에 대구 남구 대명동 관측소에서 오존 농도가 0.121ppm을 기록해 오존주의보를 내렸고 오후 3시 대구 유라동 관측소에서 0.108ppm을 기록하는 등 오존 농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오존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존주의보는 대구에 올 들어 8번째 내려진 것으로 안개가 많고 바람이 없어 대기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일사량이 늘고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가운데 이 방학을 맞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직접 치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수련원에 10대 청소년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가 하면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퀴즈도 풀어봅니다. X 그러면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인터넷 치유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 수련활동 전문가 등 30여 명을 통해 집중 치료됩니다. 치유학교를 마치더라도 부모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2주간의 치유학교가 끝나면 저희가 그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아이들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 재연결이 지금 되고요. 인터넷 치유학교는 참가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치유하겠다는 참여 의지가 강합니다. 인터넷만 할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좀 몸도 뻐근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은 막 운동도 하고 총도 쏴보고 그러니까 되게 인터넷 하는 만큼 재밌으면서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게임 말고도 다른 것을 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부가 지난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가 중독 위험군이고 이들 가운데 3%가량이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의 공유 시간을 늘리는 등 가상 공간보다 현실 세계의 즐거움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검증단은 오늘 대구 달성보를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 4개 보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어제 낙동강 창녕 함안보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달성보를 비롯해 강정 고령보와 칠곡보, 구미보를 둘러보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달성보 상류의 녹조 상태를 비롯해 버드나무 고사 현장, 자전거 도로 훼손 현장, 칠곡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구미보 하류의 재퇴적 현장과 역행 침식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4대강 사업 검증단은 내일 영주댐과 내성천을, 모레 한강 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물을 방류해도 하류 지역 농조 창궐은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지난 2일부터 4일간 낙동강 남강댐에서 1,000만 톤, 구미보 등 낙동강 유역 5개 보에서 900만 톤 등 총 2,100만 톤의 물을 방류했지만 지천과 만나는 합류 지점과 정체 수역 등 낙동강 하류 지역에는 녹조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의 문을 계속 열어두거나 4대강보를 철거해야 녹조 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연안에 강력한 적조가 장기간 머물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육상 양식장들의 적조 생물의 유입 때문에 하수를 제때 최소화하지 못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50여 개 육상 수조식 양식장들은 최근 일주일 이상의 적조가 연안에 머물면서 산소 공급과 수온 유지 등에 필요한 해수 취수를 수시로 중단하고 액화산소와 냉각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조에 사흘에 한 번은 해수를 공급해야 폐사를 막을 수 있는데 취수원이 있는 연안에 적조가 워낙 심해 해수 공급이 어려워 양식장 물고기들은 수조 내 수온 상승과 산소 부족 등으로 소규모 폐사가 잇따르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이어 경북 동해안에서도 대규모 적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중인 어류를 방류하는 여가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 어류를 방류하는 양식장에는 어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최대 3억 원의 저리 대출도 제공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적조 피해 지역의 양식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돕고 대형마트 등과 함께 소비 촉진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수성 국회의원이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뒤 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 시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부양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